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시 무덥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3.9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영덕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동해상에서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먼바다에는 오늘 오후에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도 비 소식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26년 동안 가동해온 월성 원전 2호기에서 올 들어 2차례나 중수가 누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전 2호기 건물 안에서 지난달 16일 삼중수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사에 나서 정지 냉각계통 열교환기 배관에서 삼중수소가 포함된 중수 19.7kg이 누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배관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월성 2호기의 증기 발생기 수위 전송기 연결 부위에서 중수 13.13kg이 새어나왔습니다. 25년 전인 지난 1997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2호기는 4년 뒤면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입니다. 이게 노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노후가 되면 이번처럼 어디서 무슨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사실. 지난 1월 중수 누설 사고 이후엔 누설부에 대한 수리가 어려워 6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 배관에서 지금 중수 누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월성 2호기뿐만이 아니라 향후 노후화되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부지 내에서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유의미한 삼중수 농도가 관측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누설된 중수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전량 회수했고 문제 부위에 대한 수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최근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경찰청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직 내부에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폐쇄적인 경찰 조직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남부경찰서 소속 여성 직원이 팀장 등 상급자 2명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이 이달 초 알려지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상급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성 발언과 괴롭힘의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지난 7일 경찰청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2명은 다른 지구대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포항 남부서에서는 올해 2월에도 상급자가 여성 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수차례 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고 내부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상급자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해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 내부의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한 개인의 일탈로 봐서는 안 되고 조직 문화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 문화가 수직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이 되는 것이라고. 경찰 내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 직원의 74.5%가 성희롱 가해자가 상급자라고 답했고 성희롱을 참고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거나 소문과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경찰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내부 감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보복성 조치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도 크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경찰이 문제 삼는 행위랑 피해 경찰이 뭐 징계를 당하는 문제랑 이렇게 딜을 하는 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해 온 게 사실이고 어떤 특정 경찰서나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경찰 조직 내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조직 문화 쇄신과 함께 피해자를 위한 공정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28개인 산하기관을 30% 넘게 줄여 19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도은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산하 공공기관 28개를 19개로 대폭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9개 기관을 줄이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전체 산하기관의 절반인 14개를 5개로 통폐합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 산업, 복지 등 유사한 분야별로 묶는 방식입니다. 산업 분야, 교육, 문화 이런 분야에 그 유사 기관들이 한 3개에서 뭐 한 5개, 4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사 분야를 합치면은 그 공통 업무 지원 기능은 그 좀 더 설립화 시킬 수 있고 또 고월한 인력들 재배치해서 또 다른 새로운 더 지금 현재 필요한 업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폐합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산업 분야입니다. 기업 지원이 핵심 기능인 경산의 경북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영천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안동 바이오산업연구원, 울진 환동의 산업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합쳐 기술 상용화를 꾀합니다. 문화 분야는 경북문화재단 아래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엑스포를 통합하고 복지 분야는 행복재단과 청소년 육성재단을 합치는 게 골자입니다. 교육 분야는 관련 4개 기관을 경북교육재단으로 모은 뒤 운영을 경북도립대학교에 맡기고 안동, 김천, 포항의료원은 경북대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운동 기념관과 독도재단은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폐합됩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거나 독립운영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된 경북개발공사, 한국국학진흥원 등 7개 기관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상보다 큰 규모의 통폐합안이 공개되자 해당 기관들의 동요도 감지됩니다. 유사 기능을 합친다는 명목으로 기존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예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이런 변화가 거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반발을 의식한 듯 경상북도는 통폐합 기관 소속 임직원들의 임기와 고용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조직 개편 전담팀을 꾸려 9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짓고 해당 기관 대상 설명회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연내에 통폐합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단체장이 퇴임하면 정무직 기관장도 함께 물러나도록 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발의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물러나지 않자 후한 무치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는데요.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이 조례안부터 만들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따르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 임기가 종료됩니다.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새로 뽑히면 임기가 남았어도 새 시장 임기 전에 물러나야 합니다. 대구시는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없애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폐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시장이 좀 더 유기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이달 안에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전부터 전 정권의 정무직 인사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차례 물러나지 않는 정무직 인사들을 후한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치는 똑같다며 취임 후 대구시에 똑같이 적용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조례의 적용 대상은 대구의 14개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 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출연기관이라도 대구의료원장과 대구경북연구원장, 대구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상위 법령 때문에 조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을 비롯한 3개의 출연기관장은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출연기관인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들의 임기는 자동 종료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대한지질학회는 포항지열발전부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한 신부 지진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열발전부지의 지난 5월 지하 1,400m 지점에 설치한 신부 지진계는 설치 하루 만에 작동하지 않았고 지하 780m 지점에 설치한 신부 지진계는 한 달여 만에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열정 속에는 물이 차 있고 고온이나 압력으로 지진계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질학회 등은 지진계를 만든 영국 제작사 측과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구조활동 분석 결과 19,000여 건의 구조 출동으로 1,616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출동 건수는 16%, 구조 인원은 2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동물 포획이 2,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1,97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구조 건수는 구미 소방서가 12%, 상주 소방서가 8.9%, 경주 소방서가 8.7%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 각급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원 지원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 낮아지고 일부 지역은 미달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공무직 채용 원서 마감 결과 362명을 뽑는 조리원에 581명이 지원해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영덕과 울진, 군위 등 8개 지역은 정원 미달 사태를 보였습니다. 한편 조리원 지원 경쟁률은 2019년에 4.3대 1, 2020년에 33.6대 1로 높았지만 힘든 조리 업무 특성에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겹쳐 낮은 지원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원이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3년 만에 4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 손병원 부장판사는 원청인 AGC 화인테크노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지휘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입사했지만 실제 아사히글라스, 지금은 이름이 바뀐 AGC 화인테크노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다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은 지난 2015년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2017년 4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포스텍 환경공학부 이기택 교수와 김자명 연구조교수 연구팀이 이어도 과학기지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가 활발한 이유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7년간 관측한 해양탄소를 분석한 결과 봄, 여름 해양 표층에 사는 식물 플랑크톤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확인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시 무덥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3.9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영덕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동해상에서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먼바다에는 오늘 오후에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도 비 소식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